연산 사용이 혹시 연산했어? 은지야. 네?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알았어. 연산 근데 앞에 조금 풀었어요. 조금 풀었어? 근데 안 했는데. 잘했잖아. 오늘 한번 다시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테스트 안 볼 거고요. 이제 내신 대비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태는 안 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더 이해 돕고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3다시 복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매스플랫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기말 끝나고 3다시 한번 정리했던 친구들은 거기 프린트 하나가 걸려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 복습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나눠줄 테니까 영상 끝난 친구들은 요거 조금 풀고 있으면 되겠고 오늘 한 30분 정도는 길도 안 나가고 한 바퀴 복습 아니면 병울수 복습 하겠습니다. 저기 이원이도 괜찮아요. 희은이도 예전에 괜찮아. 병울수 소율이는 연산 병울수 연산이요? 네 연산 쌤이랑 같이 네. 혜민이 연산했니? 혜민이까지 혜민이는 그럼 오늘 혜민이 중간 풀어. 요거 55번까지가 3바퀴거든요. 일단은 우리 그때 3다시 전범이 다뤘던 거 끝까지 오답 문제들인데 그때 했던 게 한 200문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추려서 너무 쉬운 건 추려서 한 130문제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55번까지 그냥 쭉쭉쭉쭉 풀면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친구들은 연산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이제 몇 쪽인지 좀 봐줄래요? 네. (87이요) 역시 깜짝이야. 연산 합의법칙, 고역칙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4y는 20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런 방정식 풀 때는 개수가 큰 거로 한번 나눠보라고 했어. 지금 y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수죠. 이런 조건도 되게 중요해. 자연수, 뭐 양의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표현들 정확하게 잘 짚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y가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되고 땡땡땡 해가지고
5면 돼, 안 돼? 안 돼요. 4까지 되죠. 그치? 그러면 답이 그냥 4개라고 할 수 있어. 자, 왜 답이 4개가 되는 거냐?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이 순서쌍을 쓰자면 y가 1일 때 4니까 넘어가면 16, y가 2일 때 8 넘어가면 12, y가 3일 때 12 넘어가면 8. 원래 이제 이렇게 다 찾아도 되겠죠. 4,3 이제 0,5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y 값이 정해지는 순간 x 값도 정해지죠. 그치? 그치? 이 쉬운 문제에서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야.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세고 싶은 건 순서쌍의 개수거든. 근데 그 순서쌍의 개수랑 뭐랑 똑같냐면 y의 개수가 같아. 그렇지 않아 지금? 왜냐면 y가 정해지는 순간 x가 그대로 정해지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해보자면은 y의 개수만 구해도 되겠다. 그럼 y가 1부터 4까지 되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안 쓰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어쨌든 이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 해보셔야 됩니다. 꼭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엄청 중요해요. 노가다를 해야 규칙이 보여. 이거를 내가 써보니까 안 써도 되겠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유형 볼게요. 자, 여기 다 마찬가지죠. 이거 19번은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는 y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랑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개수가 제일 큰 거는 g니까 g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g가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g가 1이라고 해서 x, y가 하나로 딱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g의 개수랑 순서쌍의 개수랑 같은 건 아니야. 그냥 g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g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근데 g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7이 되고요. 2면 x 더하기 2y가 4가 되겠고요. 요게 x 더하기 2y가 1이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거든. 의미 아닌이라는 거는 우리 정수라는 게 1, 2, 3 이런 양의 정수가 있고 마일, 마이, 마삼 이런 음의 정수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 0이 있는 것이 0. 그러면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빠지니까 0은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연수였으면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이건 일어나서 듣던지 아니면 가서 잠 좀 깨고 듣지. x 더하기 2y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자연수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y 값으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3. 자, 큰 거부터 하면 3이야. 3 되고 2도 되고 1도 되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 근데 끝내면 안 돼. 0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3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0일 때 각각 x가 어차피 자동으로 정해지죠. 그러면 적어도 이 안에서 g가 1인 이 안에서는 y의 개수랑 순서쌍의 개수가 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g가 1인 경우 몇 가지 나온다? 4가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4가지? 그럼 g가 2인 경우에는 어때요? 이때는 y가 0, 1, 2가 가능하죠. 2 되는 거 맞아요? 2 되는 거 맞지? 요거 4 돼도 x 0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나오냐면 3가지 나오죠? 순서쌍을 다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는 y가 1이면 안 되고요. 0일 수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서 몇 가지 나와? 1가지 나온다. 그럼 합쳐주면 총 8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자, 부등식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y가 5 이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자, 지금은 x의 개수, y의 개수 둘 다 1이니까 어떤 걸로 나눠도 별로 상관은 없겠고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자, y가 1이면 x는 5 이하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5까지 다 되는 거지? 아 잠깐만 4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1, 2, 3, 4니까 여기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y가 2면 x는 3 이하니까 3가지 나올 거고요. 자연수. 세 번째 y가 3이면 x는 2 이하, y가 4면 x는 1 이하, y가 5면 0 이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있겠고 각각 2가지, 1가지 되겠죠? 경우의 수 때 이거 가지 꼭 안 쓰면 됩니다. 마지막에만 쓰세요. 그럼 이거 다 더해주시면 10가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눈 건 무조건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방정식 부등식 좀 넘어갈게. 이거는 초등학생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자, 주사위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짝수 눈이, 두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대요. 자, 지금 봐봐.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이제 주사위를 2개로 나눠 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짝수가 나와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짝수에는 2랑 4랑 6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고요. 6의 약수에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해서 1, 2, 3, 6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주사위를 딱 처음 던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처음에는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요 4가지 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곱의 법칙 해가지고 벽을 12가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동전이랑 주사위가 섞여 있어. 동전은 앞뒤라서 2가지죠, 경우의 수가. 주사위는 1에서 6이라서 6가지죠. 그래서 동전 2개랑 동전 2개랑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2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동전이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곱하기 2가지 해주면 되겠고 주사위는 이제 6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6이 되고 거기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143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넘어갈게. 자, 항의 개수. 자,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오냐 했는데 전개를 할 때 그냥 요렇게 다 전개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AX, AY, AG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또 분배해주면 BX, BY, BG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이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전개해보니까 몇 개야? 6개지. 자, 그럼 이게 왜 6개일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앞에 2개, 뒤에 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에서 6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전개했을 때 A 곱하기 B 나올 수 있나요? X 곱하기 Y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다 아니잖아. 어떤 애들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문자랑 문자 곱할 때 혹은 문자랑 숫자 곱할 때는 곱셈 기호 생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A랑 B 2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는 X랑 Y랑 Z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3가지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빈칸 넣기가 되는 거야. 혹은 이걸 표로 만들자면 A랑 B, X랑 Y랑 G가 곱해져서 여기에 서로 다른 칸들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칸 곱하기 3칸, 6칸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7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항의 개수 전개할 때는 개수 곱하기 개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거 전개식 응용 조금만 해보자면
이거를 전개했다고 해봐. 그랬을 때 항이 몇 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여기서 6가지가 나오고 여기에 3개, 여기 3개 있으니까 9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6가지, 9가지.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다 다른 애들이겠지. 그럼 그냥 몇 개겠어? 15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 p 플러스 q 플러스 r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전개했을 땐 항이 몇 개 나올까요? 했을 때 x 플러스 y의 제곱을 너네가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2 곱하기 2가 아니야. 왜냐면 xy랑 yx가 어때? 똑같이 동류항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하게 되면 너네가 요 정도는 그냥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너네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앞에 거 완전 제곱 전개해보니까 3개 나오고 거기에도 3개니까 3, 3, 9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뭐 1 곱하기 140 2 곱하기 70, 3 안 되고 4 곱하기 35, 5 곱하기 28, 그 다음에 6, 7 곱하기 20,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곱하기 14, 11, 12, 13 다 안 되니까 끝!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자, 우리는 약수의 개수를 세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약수를 다 쓴 거야. 이거는 초등학생 방식인 거죠. 그치?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렇게 풀면 안 돼. 중학생은 약수를 다 안 써보고도 쟤네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얘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죠. 자, 얘가 일단 14 곱하기 10이에요. 14는 2 곱하기 7이고 10은 2 곱하기 5야. 그러면 이 두 개, 5 한 개, 7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들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1씩, 1씩, 1씩 곱해서 더해주면은 곱해주면은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자,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는 뭐야? 얘는 약수를 직접 다 구했지만 안 구해도 된다고. 약수를 직접 세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요. 41번. 은 넘어가고요. 46번 미안하다. 너 잠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자, 집 도서관 학교가까지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같은 곳을 2번 지나지는 않는데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골라라, 모두 구해라 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같은 곳이 있고 길이 있어. 곳은 뭘까? 곳은 A랑 B랑 C를 얘기하는 거야. 길은 이런 애들이 길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네, 어쨌든 여기서 같은 곳을 2번 지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곳을 기준으로 식을 써보자. 너네가 뭐라고 했어 지금?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이에요. 여기가 집이고 도서관이고 여기가 학교인데 결국 A에서 C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문제에서 곳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곳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 도서관 갔다가 뭐 놓고 와서 다시 집 갔다가 학교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에서 C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죠. 지금 그림에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간다고 하면은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색칠 문제.
같은 그림의 4개의 영역을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 노랑, 파랑, 초록을 이용해서 색칠한다. 지금 여기 4개의 영역이 있고요. 지금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이면 색깔도 4가지 색깔이죠. 그쵸? 이렇게 일자로 색칠하는 경우인데 일단 선생님이 원래 원칙은 뭐라고 했냐면 인접수가 많은 곳에서 시작하라고 했거든. 지금 여긴 한 군데, 여긴 두 군데, 여긴 두 군데, 여긴 한 군데 인접했으니까 원래는 여기나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 근데 사실 어떻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부터 시작해도 괜찮긴 합니다.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A, B, C, D 순으로 색칠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색깔이 4가지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칠해졌든 B에 칠할 때는 그 하나만 빼면 되죠. 3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C를 칠할 때도 그 옆에 있는 하나만 빼고 생각하면 되죠. 마지막 D를 할 때도 하나씩만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곱하기 3은 108가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대로 인접수가 많은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B에서 출발을 해서 B 다음에 A 다음에 C 다음에 D 뭐 이렇게 색칠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맨 처음에 B를 칠할 때 가지수가 4가지죠.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A를 칠할 때는 B랑만 다르게 하면 되니까 하나 빼면 되고요. C를 칠할 때도 B랑만 다르면 되니까 하나 빼면 돼요. 그래서 C에 뭔가가 칠해져 있다면 다시 D를 칠할 때도 하나만 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C는 어쨌든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인접을 잘 따져줘야 되죠. 55번 한번 해보죠. 은지 여기 했어? 네 아니요. 아직 안 했어? 어디부터 칠해야 돼? A요. A부터 칠해야 되겠죠? A 다음 어디 칠해야 돼? B요. 그냥 A, B, C, D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A, B, C, D 순으로 칠하고요. 색깔은 4가지 색이래. 그럼 처음에 A 칠할 때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여기 뭔가가 칠해졌어. B 칠할 때는 몇 개 빼야 돼? 한개 빼요. 1개 빼서 3가지. 그럼 C 칠할 때는 몇 개 빼야 되겠어? 2개 빼요. 2개 빼야 되겠고 D 칠할 때도 2개 빼요. 2개 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에다가 4 곱하는 거니까 48까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질문할 거 있나요? 교재나 아니면 연산에서? 저요. 몇 쪽? 243번. 아, 연습 문제? 마지막이요. 535번? 아니 실력. 아? 535 아니야? 아, 36? 536? 네. 이걸 풀어봤어? 근데 여기 써있는 수영도를 이용한다. 이거는 근데 수녀를 배우고 풀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너네 혹시 범위에서 이렇게 세는 거 예전에 본 적 있니?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111 111 요거 알아? 그럼 여기 몇이야? 2 3 4 여기 다시 3 6 10 4 10 20 5 15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처음 봤다.
은채야 너 이거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쓸 때 1111111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주 사실 복잡한 계산이거든요. 너는 그냥 간단하게 더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 이게 하나 법칙 문제예요. 왜 하나 법칙 문제냐면 여기로 올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오는 방법과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지.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은 1 곱하기 1이지. 1 곱하기 1. 1 곱하기 1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걸 더한 거야. 그 경우의 수는. 그럼 여기는 왜 10가지냐? 여기는 왜 10가지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여기 10을 한번 볼게요. 10. 이 그림을 잘라서 보자면은 여기 숨어있는 수학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작점 A라고 하고 여기 중간 지점 여기까지 오는 게 10가지인데 여기를 잠깐 P라고 하면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A에서 M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경로의 수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6가지예요. 여기까지 6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이. 그러면 A에서 M을 거쳐 P를 가거나 A에서 N을 거쳐 P로 가는 건데 A에서 M까지 가는 거 6가지, A에서 N까지 가는 거 4가지, M에서 P까지 가는 거 1가지, N에서 P까지 1가지. 그래서 A, M, P는 6가지, A, M, P는 4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양옆에 있는 거를 더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하기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니까 그냥 2개 더 해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사실 꼭 이런 모양에서만 되진 않아요. 입체 도형에서도 가능해. 입체 도형에서도 봐봐. 너네가 최단 경로로 A에서 G까지 간다고 했을 때 A에서 한 번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점들은 B랑 D랑 E죠. A에서 한 번만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고 A에서 E까지 가는 경우도 한 가지죠.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C까지 가려고 하면 A에서 C까지 가려고 하면 최단 경로로 갔을 때 B를 거쳐 가는 방법과 D를 거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한 가지, 이렇게 가는 한 가지, 2가지. 다시 A에서 F 갈 때도 한 가지, 한 가지. 이 두 숫자를 더한 거야. A에서 H를 갈 때도 한 가지, 한 가지, 2개를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G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G로 갈 때는 C에서 들어오는 방법, F에서 들어오는 방법, H에서 들어오는 방법 있죠. 근데 A에서 여기까지가 2가지, 여기서 여기 한 가지.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2가지, 2가지, 2가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라는 거죠. 저 수영도 문제, 그러니까 이 경로 문제 1111 더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6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요거 뒤에 순열 배우고 나면은 다르게 푸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34분, 33분인데 잠깐 물 마실 사람 갔다 오고 40분에 순열 진도 나갈게요.